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기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고배당 ETF에서는 여전히 두 종목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25년 실적과 주주 환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니까 25년 매출액이 약 186조 원이더라고요. 24년보다 6% 증가하면서 매출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1.5조 원으로 전년보다 19%가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도 10.4조 원으로 역시나 약 2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은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였더라고요. 다만 이익이 증권사 예상보다 대략 10%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컨센보다 약간 적게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부진하게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이익이 크게 줄어든 배경은 결국 미국 관세 때문이었더라고요. 관세로만 이익이 4.1조 원 감소하게 되었고 그래도 환율이 좋았다 보니까 관세로 줄어들었던 이익을 약간은 만회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도 함께 공시를 하였는데 올해는 25년보다 매출 성장을 대략 1에서 2%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올해 시장 상황을 조금 쉽지 않겠다고 전망한다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적을 낙관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획은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니까요. 올해도 좋은 성장세를 잘 이어가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배당금이 예상보다 조금 적게 지급되었던데 보통주 기준으로 2,500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배당금은 회사가 약속했던 최소 배당금 10,000원만 지급되니까 배당금은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이기 때문에 2월 25일 수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4분기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년 배당금은 24년보다 2,000원 감소하였거든요. 21년부터 멋지게 해오던 배당 성장도 한번 끊기게 되었는데 관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니까 이익도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당금 축소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배당 성장을 잘 이어오고 있다가 이게 한번 멈추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잖아요.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전년보다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전년 대비 배당금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분배금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주식 소각은 꾸준하게 이어간다고 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가지고 약 4천억 원 규모로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4천억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식 소각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4월 27일까지 매입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5월 정도에는 소각까지 완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4분기 배당금 기준으로 보통주는 배당률이 0.5% 정도 되고 이우선주 기준으로는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률은 보통주가 2% 정도 되고 이우선주는 3.7% 정도까지 분배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 ETF에서 현대차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26년 배당금은 조금 더 늘어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아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매출액이 약 114조 원이었으니까 24년보다 6% 증가하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익 축소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영업이익은 약 9조 원으로 전년보다 28%가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7조 6천억 원으로 역시나 전년보다 23%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컨센과 실적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매출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이익단에는 컨센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예측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25년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증권사 예상에는 부합하였으니까요.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아도 실적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관세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3조 원가량 감소하였고, 그리고 인센티브 등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만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24년에 찍었던 영업이익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6년도 올해 계획을 보니까 매출액은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은 약 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시 10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했던데 여하튼 계획한 대로 올해 좋은 성장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산 배당금으로 6,800원을 공시를 하였더라고요. 조금 전에 실적을 보셨겠지만 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배당금이 늘어났다는 것에 약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금이 늘어난 것은 큰 장점이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3월 25일이니까 이 종목을 3월 23일 월요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배당금은 4월 중순 정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아는 25년 배당금으로 6,800원을 지급하고요. 24년 대비 배당금이 300원 늘어났고 그리고 21년과 비교해보면 배당금이 2배 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은 4.5% 정도 되고요. 올해 들어서 기아도 주가가 조금 올라왔다 보니까 배당률이 조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고배당주 ETF 분배율이 4% 중반 정도 되니까 기아의 배당률이 한국 고배당주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배당금이 늘어나는 장점 때문에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포기하고 그 돈을 전부 현금 배당에 투입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금은 늘어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식을 소각시켜주던 히스토리가 단절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하튼 올해 돈을 좀 잘 벌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주식 소각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아는 25년에 7조 6천억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 2조 6천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니까 배당 성향은 35%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배당금이 300원 늘어났으니까 배당금이 5% 증가하였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또한 배당금이 10%가 늘어나야 되는데 기아의 경우에는 배당금이 5%만 증가하였거든요. 그래서 25년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25년 실적과 그리고 주주환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약 107%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차는 로봇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고 그래서 1년 동안 142%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률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약 49% 정도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적게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코스피나 현대차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기아도 올해는 조금 더 분발하고 현대차와의 격차를 조금 더 좁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오늘처럼 다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